안녕하세요. 대업에서 반도체 업종과 IT 산업 담당하고 있는 임주성입니다. 자, 4월 11일 네오셈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XL 2.0 버전을 지원하는 CPU가 이제 상용화 시작인가, CPU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 부분이 이제 발마차 양산을 하면서 상용화가 시작되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한번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제 주가에 영향을 미칠지 아닐지 한번 같이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텔 CPU 관련한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 기사를 보면서 같이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시장에 하방으로 계속 작용하고 있는 요소, 금리라는 요인이 어떻게 나왔고 어떤 시나리오로 흘러갈지에 대한 내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지라인 같은 경우는 어제와 크게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어제 말씀드린 내용 간단하게 한 번 더 마무리하고 영상 마무리할 테니까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뉴스 기사 같은 경우는 이제 장 마감하고 17시 30분 정도에 내용이 나온 기사이고, 인텔이 이제 CXL 2.0을 지원을 하는 시에라 포레스트를 2분기에 출시를 한다. 6월달 정도 안으로 출시를 하겠다는 말이 되겠죠. 그에 발맞춰서 삼성이랑 SK CXL 2.0 D램을 양산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고, 이제 내용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이제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라고 해서 CXL 우리라고 부르고 있는 2.0 버전을 지원을 하는, 그러니까 여태 시장에서 CXL이 계속해서 관심을 받고는 있었지만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HBM처럼 납품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니었고, 이제 미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올랐던 테마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1.1 버전이 이제 사용을 하고 있었지만 2.0, 그러니까 메모리 풀링 기능이 추가된 2.0 버전 같은 경우는 이제 상용화가 시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온 6라는 프로세서를 이제 출시를 하는데, 이 제온 6 같은 경우는 CXL 2.0을 지원하는 첫 서버용 CPU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CXL이 아무 때나 막 그를 호환되는 게 아니고 PCI 기반으로 해가지고 호환되는 CPU를 이제 이렇게 만들면서 이제 상용화가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보시면은 이제 처음으로 CXL 2.0을 지원을 한다. 1.1 이전에는 1.1을 지원을 했다라고 했는데 1.1이랑 2.0이랑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큰 차이는 메모리 풀링 기능, 그러니까 CPU, GPU, DRAM 이러한 부분들을 효과적으로 PCI 기반으로 해서 인터페이스 구축을 하는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뭐 설명했듯이 이제 CXL 2.0부터는 메모리 풀링 기능, 그러니까 여기 이제 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리 풀링 기능이라는 것은 메모리 리소스의 동적 할당과 해제를 통해서 메모리 용량을 유효 영역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다. 그러니까 뭐 10을 사용할 수 있다면은 한쪽이 많이 필요하게 되면 안 쓰는 10일 이쪽으로 넘겨줘서 이제 한 곳에서 20을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이 결국에 인공지능 AI 데이터 센터 영역에서 효율적인 메모리 사용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CXL이라는 것 자체가 SSD 이제 꽂는 데다가 이제 빼서 그 CXL을 꼽으면은 메모리 용량을 늘릴 수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간에서는 아직 거래량이 문제는 없었지만 내일 이 부분이 다시 좀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할 부분은 이제 금리, 제가 계속해서 얘기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결국에 CPI 지수가 3.5% 정도 높게 나오게 되면서 6개월 만에 최고치가 발생이 되었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왜 계속 문제되는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유가가 계속 올라갔었고,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올라가게 된다라고 했었는데, 뭐 유가가 계속 80달러 이상, 지금 최근에는 86달러이다 보니까 결국에 CPI 올라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만큼 상승을 했었었고, 이 CPI가 상승을 하면 결국에 금리라는 인하를 할 부분이 기대감이 꺾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 됐던 부분이었었다. 근데 다만 이제 높은 수치가 예상외로 나와서 좀 문제였죠. 그래서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라고 했었었고, 이거보다 CPI가 결국에 이제 시장에 충격 줬던 요인은 이 6월 달에 금리 인하를 이제 하려고 했었는데, 엊그제까지만 하더라도 이 수치가
50% 정도였었고 지난주에는 70%였는데 이게 불과 일주일 만에 18%로 떨어지고 동결할 가능성이 81%가 됐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올해 원래 3번 인하를 기대를 했었었는데 현재 오늘 CPI가 발표를 하고 나서 2번으로 바뀌었습니다. 9월달, 12월달 이렇게 2번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2월에는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게 아직까지 저의 생각입니다. 그 이유는 11월 달에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에 9월 달에는 한번 보여주기 시기라도 해서라도 표심을 좀 얻을 겁니다. 왜냐하면 7월 달에는 조금 빠른 감 있고 9월 정도 됐었을 때 이제 대선이랑 제일 가까운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라는 그런 이제 좀 쇼맨십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을 또 보이면서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높고 12월에는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나서는 미국 입장에서는 금리를 계속해서 고금리로 유지하는 게 미국 입장에서는 유리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명분을 삼으면서 금리 인하 안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 이때 또 지금처럼 시장 충격이 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제가 시장을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영상을 보시면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릴 테니까 계속해서 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가격을 보시게 되면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자면 이 60일 이동 평균선이 지금 이전에 최종 지지 라인이었었는데 최근에 좀 이탈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 이동 평균선을 좀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좀 여기서 관점을 여러 관점으로 또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 저점을 그래도 좀 높이면서 주가가 추세가 이탈하지 않는다라는 관점을 또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월봉 5일선을 좀 지지해 주는 그런 그림이 나오는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일봉상 이제 아래쪽인 회색 선인 120일선을 또 지지를 해 주는지, 그러니까 지지 라인이 층층이 있고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어떤 구간에서 지지를 받을지는 주가가 뭐 지나고 나서 봐야 알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기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를 시나리오를 세우는 것 뿐인 거지, 반드시 여기서 반등을 한다, 뭐 여기서 좀 더 하락을 할 거다라는 거는, 그런 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기준을 잡고 그 기준에 왔었을 때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할 건지에 기준점을 잡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신 것처럼 지금 HBM이 아직도 여전히 핫한데 다시 한번 CXL로 수급이 좀 몰리면서 주가가 한 번 더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나오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주가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계속해서 저랑 좀 지켜보면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번 내일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할 테니까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